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갑자기 막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란 우라늄 우리가 대신 보관해 줄게. 네. 뭐 우리가 그거 뭐 그 몇 푼 안 되는 거 뭐 그걸로 우리가 핵물질을 만들겠니? 폭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니? 우리한테 믿고 우리한테 맡기고 협상되는 거 봐가지고 뭐 때 되면 돌려주든가 아니면 내가 그냥 처분도 해줄게. 아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들 분리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러시아가 돌리고 있잖아. 나한테 남겨?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의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러시아가 맡아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난달 말에 이미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노를 한 거예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다시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건 이란 측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푸틴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느냐? 2015년 오바마 당시 행정부와 이란이 이란 핵 합의를 체결을 할 때 당시에 이란은 11,000kg 정도의 전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많았네요. 네, 근데 전홍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11,000kg를 응축해갖고 지금 600kg 만든 건가? 440kg. 440kg 만든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푸틴이 우리 그런 전적도 있고 그때 우리 잘했잖아. 우리 또 맡아줄 의향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뭐라고 뻥을 쳐왔냐면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이란이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란이 무슨 얘기야? 어디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라고 바로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러시아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생각은. 그래서 이번에 그 제안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로 나온 이유가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 뭐 14개 항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두 가지예요. 미국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고농축 우라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러시아로 넘기는 것까지는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국으로 넘기는 건 이란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자,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이거는 이란이 발견한 노다지입니다. 이란은 절대 이거를 놓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 그걸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이 전쟁 와중에 이란 의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징수하는 기관도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아예 우리 여기서 받는다라고까지 다 꽝꽝 해놨어요. 근데 트럼프는 같이 받든지 아니면 못 받아.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란이 어디까지 양보했냐면, 야, 어차피 우리 앞에 그 오만이랑 아랍에미레이트도 걸치니까 바다 반으로 따개가지고, 그 수송로 반 따개서 저쪽 벽에 붙어서 오는 것들은 내가 안 건드릴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다? 바다의 수심이 너무 얕아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요. 그렇게 붙어오면 짜잘한 거. 100만 배럴 이하짜리 짜잘한 것만 하는 거고, 대형 탱크는 어차피 이란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야, 짜잘한 배들은 그러면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붙어서 가. 그럼 난 안 건드릴게. 라고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독자적으로 혼자만 해협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쪽 가까운 쪽 있는데 해협을 자기 경제적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배들한테 통행료 받겠다는데, 이 정도 되면 국제법상으로 이거 문제 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해양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국 연안에 있는 200캐리 안에 있는 바다는 일단 그쪽 국가한테 우선적으로 제공을 이제 권한을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반반씩 자를게 거리상으로 그러고 툭 자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일본이랑 경제적 수용도 없고 반씩 자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지금 있는 사태에서 미국이 뭐라도 최소한 자존심이라도 한번 건들고 나중에 돌아올 여지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는 중동하고 이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든 망가뜨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가고 난 다음에 니들끼리 손잡으면 난 돌아올 길이 없어지니까 나 가기 전에 우리 같이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우리 사우디 손잡고 우리 이란 한 대만 치자.
요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플러스 탈퇴하는 거는 미국과 사전 조율 하에 한 거라서 아랍에미리트는 확실히 이란, 미국 손을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고두고 이란을 지금 적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앞으로 이제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만 갖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온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현재 계획했던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상황이 또, 그러니까 외교가 생물이에요. 네, 어떤 방향으로 생물입니다. 흘러갈지를 어렵다, 모르거든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하고 미국이 손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우디가 팽당한 꼴이 돼버렸어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갈등 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펙 하에서는 사우디가 제일 힘이 셌어요. 힘이 세가지고 사우디가 거의 할당량을 줬단 말이야. 야, 니들 이만큼만 생산해. 라는 식으로. 그럼 거기서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불만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500만 배럴씩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330만 배럴만 생산하래? 이씨!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계속 싸우고 있던 와중에 이번 기회에 아랍에미리트가 아이씨, 이거 석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우리 여기를 탈퇴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왕창 생산해서 돈을 끌어 모아야 되겠다. 왜? 우리는 사우디하고 달리 그래도 다른 분야의 산업도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 빨리 돈을 땡기고 빠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미국이 오냐 그렇게 해라. 왜?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2019년에 트럼프가 추진한 아브라함 협정에 덜컥 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손잡은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손잡고 일단은 그 본인이 그 눈에 가시였던 사우디를 견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란을 적으로 돌렸다.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6개로 분할되어 있는 왕국의 연합체예요. 아랍에미레이트. 거기도 유나이티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맨 왼 북쪽에 있는 연합 국가가 지금 독립을 하거나 중립으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사우디 쪽으로 연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UAE의 분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 결과에 맞춰서 중동의 지도는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7개 일곱 개 연합국가입니다. 일곱 개, 국가입니다. 예. 네. 자, 여기서 1부 순서 정리를 좀 하고요. 2부에는 북한 축구, 우리 기대하고 있는 북한 축구 내지 남북대와 관련한 내용부터, 한동훈의 망동으로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는 지방선거 등등 국내 소식들 한번 정리해 이현주 보겠습니다.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요. 네. 아. 네. 리바건주 이야기. 리바건주 해야 되죠.